왜 누구나 행복을 원할까? 행복을 창조하는 법. 당신은 어떤 삶을 원합니까? 라는 질문에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같을까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조건에 큰 차이가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저마다 다른 답을 할 것입니다. 개중에는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해 보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복을 기다리는 습관을 갖게 된 경우입니다.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이 충족돼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행복을 유보한 채 보냅니다. 그리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냥 행복하면 안 될까요? 이유 없이 웃을 수 있는 것처럼 행복의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이를 우리의 관념에게 물으면 그럴 수 없다고 하겠지만 뇌에게 물으면 물론 가능해 라고 답할 것입니다. 행복이란 뇌의 느낌이기 때문에 뇌가 행복한 느낌을 갖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가?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명상입니다. 이는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편안하게 이완하고 집중하면 뇌가 본연의 상태를 회복합니다. 뇌가 본연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뇌신경 전달 물질들의 분비가 안정되고 특히 세로토닌 같이 평화롭고 충만한 느낌을 주는 물질이 잘 분비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생각이 멈추면서 행복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외부의 조건과 관계없이 자신의 내부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어떻게 해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일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24시간 격려해 줄 수 없지만 나는 나에게 24시간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이 해주든 내가 하든 뇌에서 일어나는 효과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하는 편이 두뇌의 힘을 키우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 행복을 창조하는 원리는 집중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지속하는 원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완전히 몰두하는 것, 자기가 온 힘을 다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뇌의 생리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관계 맺기입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행복을 창조하는 방법에 관한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의 주인공은 평소에 얼굴 표정이 늘 긴장돼 있었습니다. 습관성 긴장 탓에 그 사람의 위장은 자주 통증을 일으켰고 일에 대한 열정도 주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 있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가? 물론 그는 즉시 행복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기로. 좋은 일이란 다른 사람을 돕거나 즐거움을 주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항상 웃으며 인사하기,
굳은 일 먼저 하기 같은 원칙을 몇 가지 정하고 그것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자신이 선배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습관을 버리고 누구에게든 먼저 인사하고 다른 팀의 일이 바빠 보이면 가서 거들고 외부에 나갈 때면 심부름 시킬 사람 없습니까? 하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동료들 사이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약속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억지로 웃었는데 웃다 보니까 진짜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실험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행복을 창조하는 방법은 스스로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환경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 조직 간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행동함으로써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선택하는 습관입니다. 선택에도 습관이 작용합니다. 습관적으로 어떤 정보를 선택하는지,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하는지 자신의 방식을 보십시오. 행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행복을 선택하는 습관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의 싸움에 대해 앞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늑대는 내가 먹이를 준 늑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선과 악, 긍정과 부정, 행복과 불행은 늘 공존합니다. 어느 쪽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이 정보 선택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1년 후에는 잘 될 거야. 그러면 그때 행복하겠지. 그렇다면 행복을 가불해서 지금부터 행복할래. 하고 작정한 그 사람은 얼굴에 웃음을 띠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을 바꿉니다. 현실은 그대로지만 부정적인 정보를 씻어내고 긍정적인 정보를 선택하면 뇌가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창조하는 선택이란 이런 것입니다. 행복하려는 욕구는 식욕이나 성욕처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망입니다. 왜 인간은 이런 까다로운 욕구를 품게 됐을까요? 행복은 몸에 1차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아니므로 식욕이나 성욕 같은 욕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뇌도 쾌감 중추가 작용하지만 식욕이나 성욕처럼 자극과 반응이 일률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감은 매우 주관적으로 작용합니다. 행복감이 없다고 해도 뇌 기능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핍 상태가 계속되면 영양 결핍이 몸을 약하게 하듯 행복감의 결핍은 뇌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행복은 뇌의 욕구이고 원시 정보의 욕구입니다. 원시 정보에서 나오는 행복의 욕구는 충족의 수준이 아주 높은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건강한 몸,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행복에서부터 사회의 건강, 인류의 안위, 지구 환경 등 전체 행복을 추구하는 단계까지 인간은 행복을 원하고 또 원합니다. 자신의 행복이 전체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고 도움을 주었을 때 행복감을 얻습니다. 뇌 속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한 모든 질문과 답이 뇌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고 잘 활용하면 됩니다.